안녕하세요,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에서 타자치는 효과를 내는 그런 자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자치는 효과의 자막을 위해서 애프터 이펙트와 프리미어를 연동해서 프리미어에서 타자치는 효과를 내는 그런 자막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를 연동한 자막은 어떤 것인지 완성된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파일은 지금 이 영상 클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영상 클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자막이 있는데, 자막 개체가 이와 같이 타이핑을 치듯한 효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를 잠깐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 뮤트 단추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와 같이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이 쳐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죠. 그런데 이게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 하나를 애프터 이펙트에서 완성해서 이것을 연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어에서 연동해서 써서 그것을 또 이렇게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계속 재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세련된 그러한 자막들을 우리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처음 열어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미어를 여셔서 뉴 프로젝트를 여시고요. 이와 같이 프로젝트 이름을 에펙 연동 프리미어 자막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프리미어 새로운 프로젝트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패널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영상 소스, 영상 클립을 선택하셔서 열기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파일에 영상 소스가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것이 현재 지금 시퀀스는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 영상은 1920의 1080 해상도를 FHD 해상도를 가진 영상으로서 이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그대로 드래그 하면 애초에 이 영상이 가지고 있었던 시퀀스 세팅이 설정이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영상 클립을 타임라인으로 드래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 시퀀스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한 영상 클립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타임라인 패널에서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영상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재생단추 프로그램 패널에 모니터 패널에서 재생단추를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소리를 일단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오디오 트랙에서 뮤트 단추를 클릭하시면 이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좀 조용한 상태에서 일단 자막을 넣는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막을 넣는 방식은 프로그램 패널, 도구 패널에서 문자 도구를 클릭해서 여기 프로그램 패널, 모니터 패널에서 클릭하여서 자막을 넣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걸쳐서 함께 살펴본 바 있죠. 그런데 이 방식 말고 우리가 타자치는 효과가 나는 그러한 자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프리미어에서 하는 것보다는 애프터 이펙트와 연동을 해서 자막을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방법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파일에서 어도비 다이나믹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뉴 애프터 이펙트 컴포지션 이라고 하는 요 기능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뉴 애프터 이펙트 컴포라고 하는 이런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그러한 시퀀스 설정값과 같은 그러한 설정을 기본으로 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는 OK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살펴보시면 우리가 1920의 1080 이 영상의 시퀀스는 1920의 1080이고요. 타임베이스 1초의 프레임 수는 23.976 프레임이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픽셀 에스펙티드 레티오 요거는 픽셀의 가로 세로 비율이 1: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OK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잠시 기다리시면 애프터 이펙트 파일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세이브 에즈 대화 상자가 열리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는 자막을 만들어줄 그런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에펙 연동 자막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지정해 주시고요.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잠깐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하는 프로젝트 파일은 우리가 확장자가 AEP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파일 이름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는 우리가 영상 편집을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꼭 넘어서야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에 대해서는 어떤 이 점들만 일단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애니메이션과 영상 효과, 모션 그래픽 이런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기능 등에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기능도 있지만 굉장히 단순한 기능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타이핑 치는 자막을 만드는 이러한 효과는 굉장히 쉬운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프리미어와 연동해서 애프터 이펙트에서 자막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막에서 우리가 타이핑 효과가 나는 그런 자막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모션 그래픽, 즉 애니메이션과 화면의 효과에서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프로그램이라서 우리가 영상 편집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애프터 이펙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꼭 배워야만 한다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기능도 있지만 굉장히 쉬운 효과도 있습니다. 타이핑을 치는 자막 효과, 이것은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굉장히 쉬운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우리는 그 자막을 만들도록 할 건데, 여기서는 자막은 보시면은 여기 도구 패널, 애프터 이펙트의 도구 패널에서는 여기에 모여 있고요. 여기 그 중에서 타입, 요거를 문자 도구를 클릭하셔서 이제 호리존털 타입 툴을 클릭하셔서 이제 여기다가 자막을 입력할 건데, 우리가 좀 위치를 좀 정확하게 맞춰주고 싶죠. 그러면 이 화면에서 가운데에 맞추고 싶다면 우리가 여기서 컴포지션 패널에서 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그 Choose Grid and Guide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몽돌 단추를 클릭하셔서 타이틀 액션 세이프라는 걸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가이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자막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바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와 같이 텍스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택 도구를 클릭하셔서 이걸 선택을 해 보시면 이와 같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제가 이러한 글꼴이 입력된 것은 제가 이전에 했던 그런 지정에서 사용했던 글꼴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라서 왜 처음부터 이렇게 나타날까 라고 궁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했던 글꼴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택 도구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일단 여기서 앵커 포인트가 여기 있는 것을 좀 알 수 있죠. 먼저 이 앵커 포인트는 요 개체의 한가운데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기능이 있지만 단축키를 먼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컨트롤 알트 홈 키를 누르시면은 요 앵커 포인트, 즉 이 개체의 중심축이 되는 앵커 포인트가 가운데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알트 홈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이렇게 옮겨졌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 텍스트, 그 자막으로 쓰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 화면의 가운데에 옮기고 싶다. 드래그해서 옮길 수도 있지만 컨트롤 단축키 CTRL 홈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타이핑하는 효과를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워크스페이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윈도우에서 보시면 워크스페이스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워크스페이스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죠. 그 중에서 스탠더드라고 하는 가장 표준적이고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런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이와 같이 마련이 되고요. 현재 여기서 보시면은 타임라인 패널이 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안에서 지금
요 개체가 선택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프리뷰 패널이 있고 이펙트 프리셋이라고 하는 패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중에서 이펙트 프리셋이라는 패널은 우리가 개체에 대해서 효과를 지정하는 그러한 그 패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막 치는 효과는 이펙트 프리셋에서 애니메이션 프리셋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서 요거를 클릭하셔서 보시면은 여기 텍스트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고 그러면 여기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애니메이션 인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타이프라이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 효과는 뭐냐면 우리가 타이핑 치듯이 텍스트가 나타나는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타이프라이터를 클릭하셔서 요 효과를 드래그 하셔서 여기다가 타임라인 패널에서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했던 요 개체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두시면은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빨리 나타난다 싶으시면 요걸 조절하는 방법만 여기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요걸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자, 키보드에서 한영키를 누르셔서 영문 입력 상태로 두시고 이 상태에서 U를 눌러주세요. 이 단축키 U를 눌러주면 우리가 키프레임들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는 키프레임과 끝나는 프레임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저는 여기서 보면은 이 프레임들이 나오는데 한 5초 정도에 걸쳐서 나타나는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프레임을 이렇게 5초 정도에다 갖다 두시면은 우리가 여기 이 상태에서 인디케이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5초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자막이 이렇게 5초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아니다 나는 4초 정도에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4초 정도로 하시고 4초 정도로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4초 정도에 우리가 나타나서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에서 As를 클릭하시고 다시 프리미어 프로그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로 돌아와서 보면 프로젝트 패널에 지금 다시 애프터 이펙트랑 연동해서 만든 그런 자막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프로젝트 패널에서 이 개체들을 보는 방식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록으로 바꾸면 이와 같이 보이죠? 자, 그래서 좀 전에 만든 어떤 파일은 애프터 이펙트 요건 이제 이름을 쓴 거고 링크드 컴포 이렇게 돼 있죠? 옆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 자막 개체, 그러니까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들어서 연동한 이 자막 개체가 듀레이션, 즉 재생 이 시간이 30초 정도가 돼요. 근데 자막 하나에 30초면 너무 길죠. 우리가 4초 정도로 자막이 타이핑되는 그런 효과를 줬는데 좀 너무 길죠.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애프터 이펙트는 기본적으로 시퀀스가 아니라 컴포지션이라는 그런 구조에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컴포지션에서 제가 전에 그러니까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 때 기본을 30초 정도로 두고 했기 때문에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떠진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죠? 이걸 고치는 방법은 다른 것 같아요. 애프터 이펙트 연동한 파일을 클릭하셔서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단축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에디트 오리지널, 그러니까 워낙 원본 파일을 고치겠다 라고 하는 거라서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애프터 이펙트로 애프터 이펙트 파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 애프터 이펙트 파일에서 보시면은 1초에서 4초까지 이렇게 우리가 타이핑 되듯이 이렇게 텍스트가 입력되게 되어 있는데 이 전체 편집 구간은 여기에서 30초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컴포지션, 애프터 이펙트에서 기본적인 작업 공간인 컴포지션에 관한 문제인데 컴포지션 메뉴에서 컴포지션 세팅스를 누르시면은 이 컴포지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요걸 4초까지밖에 안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4초만 써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04라고 바꿀게요. 자, 04 이렇게 바꾸면, 그리고 이렇게 콜론을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4초 동안 재생되는 그러한 그 프로젝트 파일이다, 애프터 이펙트 파일이다 라고 지정한 거고, OK를 누르면은 어떤 식이 벌어졌죠? 자, 여기 타임라인이 바뀌었죠? 여기서 여기 키프레임이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4초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맨 앞에 갔다가 우리가 플레이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쭉 지나면서 4초 동안에 걸쳐서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4초로 줄어들면 굳이 이게 30초까지 될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파일에서 세이브를 누르시면은 이게 저장이 됩니다. 다시 프리미어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프리미어로 돌아가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거는 4초 정도로 우리가 줄였는데 4초인데 23프레임으로 돼 있죠. 요거는 어떤 이유냐면 이게 4초로 지정을 했더니 이게 3초 23프레임으로 돼 있죠. 요거는 1초에 23개의 프레임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자막을 여기다가 나타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2초인데 2초 0프레임에다가 인디케이터를 두고 이 자막을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져왔더니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4초 동안 움직이는데, 자, 플레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이핑 치듯이 나타나지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졌어요. 그러면, 자, 이것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애프터 이펙트와 연동해서 만든 자막이죠? 그래서 이렇게 타이핑 치듯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요것에 대한 우리가 설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요 개체, 요 클립 소스를 선택을 하시면 이쪽에 이펙스 컨트롤스에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져요. 그 중에 여기서 보시면은 요 비디오 모드에 관한 것이고요. 요거는 비디오 모션에 관한 속성이고, 요거는 어페서티에 관한 속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960의 540,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영상은 우리가 1920의 1080이라는 걸로 되어 있죠. 그 중간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 맞춰져서 위치가 되어 있고, 요 사이즈도 100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위치를 변동시키거나, 예를 들어서 요것의 위치를 나는 좀 낮추고 싶어. 그러면 요게 X축, Y축의 값이죠.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입력된 게 있을 때 요거의 앵커 포인트의 좌표 값이 바로 960의 54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걸 좀 내리고 싶어. 그러면 내릴 거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럼 위치를 값을 맞춰서 여기서도 자막을 설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뷰에서 여기서 모니터 패널을,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을 선택해서 뷰에서 이렇게 가이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안내선들이 나타나져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하되, 여기서 또 이제 인위적으로 가이드선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왼쪽에 룰러, 즉 척도에서 드래그 하시면 요게 1920에 1920이니까 중간이면 어떻게 될까요? 960 정도가 되겠죠? 960이면은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가. 그 다음에 1080이 중간이라면, 1080이 중공이라면 한 5에서 약간 넘치는 부분, 요 정도가 중간이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거를 좀 내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내리고 싶다면 여기다가 내리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요 중간에 앵커 포인트가 요 값이기 때문에 이 개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가 Y축 값을 내리면은, 이게 Y축 값이죠. 이게 Y축이에요. 자, 이게 Y축이고 요게 X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내리시면은 여기다가 밑에다가 자막을 둘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자막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기 보이지 않는 상태를 할게요. 뷰에서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서 뷰에서 여기서 쇼 가이드스를
체크를 지워주시면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밑에 이렇게 자막을 밑에 넣는 경우도 많죠. 자, 그러면 또 하나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마다 자막을 매번 새로 만들려면 애프터 이펙트 가서 만들고 다시 연동시키고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그래, 복잡하죠. 그러면 그것도 좀 속편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자막을 복사해다가 계속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글자만 바꾸면 되겠죠. 글자를 바꾸는 방법을 하는데, 자, 근데 글자가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이 글자 자막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럼 자막을 어떻게 복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선택하셔서 우리가 Alt 키를 누르시고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르시고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복사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복사를 했어요. 그러시면 이렇게 좀 나타나지죠? 근데 같은 자막이 두 번 나타날 필요 없죠? 그럼 요 글자를 바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선택을 하고 이걸 선택하고 자막을 바꾸고 싶다 내용을. 그러면 자, 효과 패널에서 저 이펙스 컨트롤스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소스라고 있어요. 보이죠? 자, 소스라고 있는데 이걸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 이런 텍스트가 있죠.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저는 기차를 타고 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게 여기 밑에 바뀐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저는 기차를 타고 그곳을 여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걸 또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Alt 키를 눌러서 이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또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또 이제 똑같은 게 됐죠? 똑같은 게 복사가 됐죠? 그럼 여기서 또 클릭하고 여기서 컨트롤 패널에서 이펙스 컨트롤 패널에서 소스를 또 클릭하시고 그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와 같이 또 텍스트를 쳤어요. 그러면 자,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와 같이 텍스트가 변한 게 보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막을 바꾸는, 그러니까 자막을 바꾸어서 편집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자막이 되게 많죠. 그 다음에 요 자막도 요렇게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을 계속 생성된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자막에 대해서 우리가 요거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색깔이 좀 그래. 그러면 이거는 검정색으로 좀 바꾸고 싶어. 그러면 그거는 또 여기서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요거는 두 번째 자막이죠. 요거는 다시 오른쪽 클릭하셔서 여기 아이콘 있는 쪽 오른쪽 클릭하셔서 에디트 오리지널을 가셔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애프터 이펙트로 왔어요. 그러면 이게 이 글자가 노란색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환한 배경에서는 잘 안 보이게 되죠. 그랬을 때 이것을 좀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무난한 방법으로 저는 이런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이걸 클릭하시고 아까 이펙스 프리셋 있죠. 여기서 섀도우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기서 이제 드롭 섀도우라고 있죠. 자, 요거를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가져다 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지금 여기가 배경이 까매서 보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펙스 컨트롤 패널에 보시면 요게 선이,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림자가 검정색이고 어페서티는 50%고 이렇게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또 다시 저장을 하고 가서 보도록 할게요. 프리미어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굉장히 자막이 세련되진 걸 알 수 있겠죠. 아까 이렇게 배경이랑 겹쳐서 잘 안 보였던 거, 이게 이제 노란색으로 했을 때는 이 배경이 밝은색일 때 글자가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 문제가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막이 또렷하죠. 밝은색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요거를 자막 개체를 클립을 선택해서 Alt 키를 눌러서 또 복사를 하고, 자, 이번에 이렇게 하시고 다시 이펙스 컨트롤에서 소스를 클릭해서
자, 이와 같이 텍스트를 썼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 빈 공간을 선택하면 이와 같이 새로 만들어진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자막을 굉장히 세련되게 애프터 이펙트를 활용하면 우리가 프리미어에서 만들 수 없었던, 그리고 또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기가 되게 힘들었던 그런 것들도 간편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를 배우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배우신 분들은 지금 한 과정이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프리미어에서만 볼 때도 애프터 이펙트의 어떤 특정 기능만 조금만 활용하더라도 우리는 프리미어에서 이제 구현하기 힘든 것들을 굉장히 구현할 수가 있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요란박적한 자막보다는 이렇게 또렷하고 어떤 메시지가 강하게, 그러면서도 되게 점잖은 그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프리미어에서 타이핑 효과가 나는 자막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프리미어에서 파일에서 어도비 다이내믹 링크를 통해서, 그리고 뉴 애프터 이펙트 컴포지션을 통해서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애프터 이펙트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막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막도 우리가 재생 시간을 한 4초 정도로 해놨고, 그 4초를 통해서 이러한 타이핑 되는 그런 문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효과 덕분이냐면, 애니메이션 인의 타이핑이라고 하는 그러한 효과를 적용을 해서 이런 타이핑 효과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프리미어로 돌아가서 보면은 그것이 이렇게 우리가 자막 개체로, 연동된 자막 개체로 만들어졌고, 그것을 이렇게 자막으로 만들어서 심지어는 그림자 효과까지 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자막을 이렇게 복사해서 재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배워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하고 되게 중요한 기능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고 되게 영상 작업에서 꼭 필요한 그런 기능들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